많은 분들에게 적은 수입으로 사는 법을 아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흔히들 고소득이나 부모님 도움 없이는 편하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운용하면 생각보다 훨씬 적은 수입으로도 생활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놀라실 거예요. 지금 당장은 수입이 적더라도 지출 구조를 바꾸고 우선순위를 정하면 남는 시간과 돈이 생기고 장기적으로는 재산을 크게 불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런 실질적인 방법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아이디어들은 젊어서 아직 재정이 안정되지 않은 분들이나 은퇴가 막막하다고 느끼는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첫 번째 항목은 한 달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을 완전히 없애버릴 가능성이 있어 부의 축적을 거의 당연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4달 말에 통장 잔고가 생각보다 많이 남는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각 항목을 현실적인 한국 생활 맥락에 맞춰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 스케치입니다. 이 채널은 개인 재무와 투자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며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을 드리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의 재무 상황을 개선하고 싶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바로 구체적인 전략들을 번호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번째 항목부터 시작할게요. 7번째, 지출을 분석하세요. 매달 통장이 바닥나는데도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면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출 내역을 파악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들조차 자신이 무슨 돈을 쓰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선 매달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수입이 들쭉날쭉하다면 가장 현실적인 평균 금액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 고정비 항목들을 모두 적어보세요. 주택 관련 비용, 자동차 할부, 보험료, 매달 똑같이 나오는 공과금처럼 변하지 않는 지출들을 먼저 정리하면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변동비를 적어보세요. 외식, 쇼핑, 카페, 교통비처럼 매달 달라지는 항목들입니다. 수입과 고정비, 변동비를 한눈에 정리하면 돈이 새어나가는 구멍이 어디인지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 여지가 보이고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을 바로 저축이나 투자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습관이 되면 경제적 여유가 생기는 첫걸음을 떼게 됩니다. 6번째, 빚을 피하세요.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빚은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되지만 점점 불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대출을 갚고 나면 생활 패턴이 그에 맞춰지면서 다음 대출을 쉽게 받게 되고 그렇게 빚의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빚이 쌓이면 미래를 위한 저축이나 필요한 지출을 준비하기가 훨씬 힘들어집니다. 가능한 한 대출 없이 생활하는 방법을 우선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사고 싶은데 현금이 없어서 할부를 선택하면 매달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생깁니다. 차가 고장나면 수리비를 마련할 여력이 없어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번 대출을 받는 것이 바로 눈에 띄는 문제를 만들지는 않지만 대출이 늘어날수록 상환 부담은 커지고 결국 재정적으로 궁지에 몰릴 위험이 커집니다. 가능한 한 빚을 최소화하고 필요하다면 지출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대출 의존도를 낮추세요. 5번째, 필요 없는 물건을 사지 마세요. 실제로는 필요하지도 않고 자주 쓰지도 않을 물건을 충동적으로 사는 행동은 매우 흔합니다. 옷가게에서 눈에 띄어 산 옷이 옷장에 먼지만 쌓이는 경우, 주방용품을 사고 2번만 쓰고 서랍에 넣어둔 경험, 누구나 한두 번쯤 있을 겁니다. 예산이 빠듯할 때 이러한 충동구매는 소비를 크게 늘리고 정작 필요한 곳에 쓸 자금을 잠식합니다. 물건 하나를 살 때 그 물건의 사용 빈도와 실질 가치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150만 원짜리 주방기기를 2번 사용했다면 사용당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그 지출이 진짜 가치 있었는지, 처음부터 사용 빈도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세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면 그 돈을 비상금이나 투자로 돌려 미래의 재정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간단한 규칙 하나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충동 구매를 막는 쉬운 방법으로 24시간 규칙을 적용해 보세요. 사고 싶은 물건을 발견하면 최소 하루는 생각한다는 원칙입니다.
하루 동안 그 물건을 계속 생각하는지, 구매 후에도 만족할지 냉정하게 판단하면 실제로 사는 경우가 훨씬 줄어듭니다. 이 습관을 들이면 지갑이 더 튼튼해질 뿐만 아니라 집안의 잡동사니도 줄어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불필요한 물건 대신 경험이나 장기적 목표에 돈을 쓰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네 번째, 교통비를 줄이세요. 교통비는 가정의 두 번째로 큰 지출인 경우가 많은데 이유는 분명합니다. 차는 구매 비용뿐 아니라 유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유류비, 보험료, 정비비가 빠르게 누적되어 어떤 경우에는 자동차 할부금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신차 월 할부 평균이 월 약 74만 원에 달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소득이 넉넉하지 않다면 이런 지출은 큰 발목잡이가 됩니다. 그렇다고 차량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동수단을 재검토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승차 호출 서비스를 자주 쓰는 것보다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하고 대중교통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차량이 꼭 필요하다면 믿을 만한 중고차를 보유하는 편이 대부분의 사람에게 합리적입니다. 중고차는 보험료와 감가상각을 줄여주고 정기적 관리를 하면 오래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하는 거리와 빈도를 줄이세요. 한 번에 볼 일을 몰아서 처리하고 심심해서 차로 시내를 가로지르지 않는 습관만으로도 교통 관련 모든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연료비와 통행료, 주차료, 정비비를 합치면 생각보다 큰 금액이 새나갑니다. 이동을 계획적으로 줄이면 그만큼 다른 재무 목표에 투자할 여력이 생깁니다. 작은 습관 변화가 장기적으로 큰 절약을 만듭니다. 세 번째, 직접 요리하세요. 매일 다른 식단을 선택하는 것은 편리하고 즐겁지만 지갑에는 큰 부담입니다. 점심이나 저녁을 외식으로 해결하면 하루에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는 쉽게 나가는데 수입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 지출이 누적되어 큰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직접 요리하면 외식비의 일부만으로 훨씬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요리를 배우면 맛도 좋아지고 식비는 눈에 띄게 줄어들죠. 세일하는 재료를 잘 활용하고 일주일 식단을 계획하며 필요한 것만 구매하면 장보기 비용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남은 재료로 다음날 도시락을 준비하면 외식비를 거의 반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요리가 취미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즐거움과 절약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더 걸려도 반복하면 속도가 붙고 생활의 질도 올라갑니다. 두 번째, 비용이 적게 드는 활동을 즐기세요. 모든 즐거움이 많은 돈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친구들과의 외출이 아무 생각 없이 진행되면 점심과 음료, 쇼핑, 커피까지 더해져 사람마다 10만 원 가까운 지출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원 산책이나 등산 같은 활동은 사실상 무료에 가깝습니다.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소비하는 대신 비용이 적은 활동을 찾아보면 경제적으로도 유익하고 새로운 취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외식 대신 각자 음식을 한 가지씩 가져와 나누는 방식의 파티를 해보세요. 가족 여행을 호텔 숙박으로만 계획하지 말고 캠핑처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선택지도 고려해보세요. 무료나 저비용 활동은 단순함 때문에 오히려 더 즐거울 때가 많습니다.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인간관계와 추억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집비용을 없애고 사세요. 매달 필요한 돈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불필요한 큰 지출을 없애는 것입니다. 주거비가 가계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면 예산에 엄청난 여유가 생깁니다. 검증된 전략을 활용하면 주거비나 임대료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들 수 있고 그 결과 실제로 얼마나 적은 돈으로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임대수익 전략이라고 불리는 방법은 누군가가 여러분의 주택비를 대신 내게 하는 방식입니다. 집을 샀거나 더 넓은 주택을 빌려서 필요 이상의 방이나 공간을 임대하면 임대료로 주택 관련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다가구 주택을 구입해 한 채에 살면서 다른 유닛을 임대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수익 전략은 다양한 형태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빈 방을 한 칸 빌려주거나 추가 창고 공간이나 주차 공간을 유료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마당이나 여유 공간이 있다면 단기 임대 서비스인 에어비앤비식으로 꾸며 추가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캠핑카를 세워둘 주차 공간을 유료로 제공하는 식의 아이디어도 가능합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어떤 방법이 본인에게 맞는지는 각자의 상황과 선호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 모든 재미를 포기하고 무조건 저축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돈과의 건강한 관계는 저축과 소비의 균형에서 옵니다. 다만 이 영상에서 제시한 방법들을 활용하면 생활비 자체를 크게 낮출 수 있어서 같은 수입으로도 훨씬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따르면 편안하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돈이 얼마나 적은지 스스로 놀라게 될 것이고, 재정적 자유로 나아가는 길에 한 발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 제작팀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늘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